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정태적 투입 산출 모형, 경제의 스냅샷을 찍는 데는 아주 훌륭한 도구였죠? 하지만 경제는 가만히 멈춰 있지 않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성장하죠. 오늘은 바로 이 정적인 그림에 시간이라는 생명을 불어넣어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하자면 경제의 영화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동태적 모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존 정태 모형이 왜 현실 경제의 성장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지 그 한계부터 명확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시간을 더한 동태 모형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내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핵심 방정식을 뜯어보고 아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 모형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표준 레온티에프 투입 산출 모형, 참 깔끔하고 우아하죠? 근데 말이죠, 여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모형은 딱 어느 한 시점에 완벽한 균형 상태, 즉 스냅샷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올해의 경제를 내년으로 또 내후년으로 이끌고 가는 그 진짜 힘, 그 원동력은 과연 뭘까요? 네, 바로 투자입니다. 정태 모형은 딱 그 시점만 보기 때문에 미래에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의 자원을 쓰는 과정, 우리가 이걸 자본 형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전혀 포착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정태 모형의 결정적인 맹점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동태 모형이 멋지게 등장합니다. 경제에 정지된 스냅샷을, 성장을 제대로 보여주는 한편의 영화로 탈바꿈시키는 거죠. 여기서 핵심 개념은 자본 형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생산된 철강이 전부 자동차나 냉장고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중 일부는 내년에 더 많은 철강을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용광로나 기계를 만드는 데 쓰이겠죠. 바로 이 부분이 경제 성장의 심장,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그럼 방정식에 새로 보이는 저 CX라는 항이 바로 그 자본 형성을 나타내는 건가요? 그런데 저 시행렬은 뭔가요? 오,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C는 우리가 자본계수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동태 모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 생산 능력을 1억 원어치 늘리기 위해서 철강 산업에서 2천만 원어치의 새 설비가 필요하고 기계 산업에서 3천만 원어치의 새 기계가 필요하다. 바로 이 관계를 숫자로 착 나타낸 게 시행렬입니다. 자, 이제 이 모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엔진 속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동태적인 과정을 모델링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시간을 뚝뚝 끊어서 보느냐, 아니면 쭉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느냐, 즉 이산시간과 연속시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산시간은 매년 연말에 가족사진 찍는 것처럼 뚝뚝 끊어지는 스냅샷들의 연속이고, 연속시간은 그 모든 순간을 부드럽게 담아내는 비디오 촬영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산 모형은 보통 1년 단위처럼 시간을 뚝뚝 끊어서 경제를 분석해요. 수식을 한번 보세요. 저기 XT 플러스 1 마이너스 XT라는 항이 보이죠? 이게 바로 올해 생산량과 내년 생산량의 차이, 즉 생산량이 한 단계 점프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점프를 하려면 자본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걸 계산하는 방식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연속 모형에서는 미분, 그러니까 X닷을 써서 순간적인 변화율을 보는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1년 단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특정하는 겁니다. 훨씬 더 세밀하고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지겠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만져볼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연속시간 모형을 함께 풀어보면서 감을 잡아보죠. 자, 우선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A는 우리가 잘 아는 투입계수 행렬이고 D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커지는 최종 수요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미션은 뭐냐? 바로 이 수요를 만족시키려면 시간에 따라 각 산업이 각각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지, 즉 생산 경로 XT를 찾아내는 겁니다. 교수님, 근데 이 복잡한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전체 해는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각이 바로 특수해입니다. 이 특수해는 뭐랄까, 경제가 장기적으로 쭉 달리게 될 안정적인 고속도로, 즉
균형 성장 경로 같은 거예요. 최종 수요가 지수적으로 성장하니까 생산 경로도 아마 비슷한 모양일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형태를 원래 방정식에 대입해서 특정한 해, 바로 저 P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각은 보함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경제가 처음 출발점에서 아까 말한 그 장기 균형이라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까지의 과정, 즉 진입로 구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비틀거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안정적인 고속도로 경로로 합류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 초기 조정 과정을 설명하는 게 보함수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조각을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일반 해가 나오죠. 즉, 고속도로 진입로를 달리는 모습, 보함수와 그 고속도로 위를 안정적으로 달리는 모습, 특수해를 모두 합쳐서 경제 전체 여정이 완성되는 겁니다. 바로 이 완전의 XT는 단기적인 조정 과정과 장기적인 성장을 모두 담아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의 전체 생산 경로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내용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태 모형은 경제 스냅샷이었지만 여기에 시간과 자본 형성이라는 개념을 더해서 우리는 동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숫자로 보여주는 자본계수 행렬 C가 핵심 도구였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경제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전체 경로를 분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우아한 수학 모형을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경제학자처럼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에요. 이 모형은 기술 수준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죠. 그런데 만약 인공지능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해서 생산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면 우리가 예측했던 그 성장 경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